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르단, 이 조던에서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란이 이제 이 백을 해줘가지고 이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밀리시아에서 어느 이제 반군에서 이 미군 기지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미군 3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군 3명 뿐만이 아니라 30 몇 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것은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이 미군을 이렇게 또 건드렸다고 라고 하면서 분명히 보복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국방장관도 나와가지고 미군을 향한 공격은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강력한 보복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의 마찰은 피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권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민주당이랑 그리고 이 공화당이랑 이렇게 또 나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화당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미군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란을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수많은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란을 빨리 공격을 해라. 이 이란에 있는 테헤란까지 공격을 해라. 라고 하면서 거의 전면전으로 나가라는 식으로 지금 공화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의원들이.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은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원하지는 않죠. 직접적으로 이 이란과의 이 전면전까지는 이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한 이 반군들만 이렇게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또 이 한 건을 잡았죠.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 봐라.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물러 터졌기 때문에 어디 감히 미국을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뭐 덧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감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었을까? 감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하고 있는 이 전쟁도 감히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났었을까? 라고 이렇게 또 검증도 되지 않은 말을 짓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가 무슨 신입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게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아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는 이런 전쟁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은 다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번에 또 건수를 잡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어마무시하게 깎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테러 단체들에서 우리 미군을 향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군을 향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무언가 잘못했기는 잘못했죠. 잘못했기 때문에 이 미군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분명하게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리벤지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반군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복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 이거 간통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이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감히 미군을 이렇게 건드리다니 그 테러리스트 집단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란도 어느 정도 좀 주어 터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 미군이 이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실제로 공격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중동에서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라. 직접적으로 이란을 타격을 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력화를 만들어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중동에서 중동 5차 전쟁이 아니라 3차 대전으로 월드워 3가 진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미군이 진짜 직접적으로 전쟁을 한다? 그것만은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박스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요르단에서 이 미군을 공격을 한 그 드론 어타크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이란이 지원을 해줬다네 말았다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베이스레스이다. 그거는 전부 근거가 없는 소리다. 우리는 이 반군한테 지원을 해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미군이 후럭거려 보입니까? 미국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정보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뭐 근거 없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미국은 뭐 도청 같은 것들도 전 세계로 뭐 다 하고 있고 인공위성으로 뭐 다 쳐다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란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이란이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은 자신도 무섭다는 그런 소리죠. 괜히 자칫했다가는 미군이 실제로 이란을 공격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또 이란이 진짜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 이라크 전쟁을 이렇게 또 해오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이라크를 보더라도 완벽하게 이제 친미 국가로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원래는 친미 국가였다가 지금은 개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다른 나라를 이렇게 완벽한 이제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의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통치까지 하는 것은 그거는 예전에 실패한 사례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정도 관여는 하되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란은 이거 실제로 미국이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와준 거 없다. 요르단에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은 왜 우리 드론이 거의 날아갔지? 라고는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준 거는 없다. 라는 식으로 이란은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중동에서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컨플릭트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 조직에 대한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후티 반군이 이 유조선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탱커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반군에서 미군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지금 슬금슬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촉즉발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또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주가에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다고 하면은 주가에는 좀 나쁜 영향을 계속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테크 기업들 때문에 특히 AI에 대한 개발 그리고 엄청난 비전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식이 많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이런 이제 컨플릭트들, 중동에 관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주식시장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는 조금 불안불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발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좀 평가가 좀 빨리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보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보잉 737 맥스 9 기종, 이 기종이 알래스카 항공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공 뭐 16,000피트에서 딱궁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 바람에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FAA에서는 이 보잉 737 기종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또 검사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또다시 이 737기가 다시 재운항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보잉 737 이 사고 난 기종 있지 않습니까? 딱꿍이 날아간 그 기종을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플러그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막아뒀었던 기상구를 막아뒀었던 그 플러그를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이 나사에 들어가는 그 구멍에 나사가 껴있지 않았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나사를 끼는 것을 아마 누락을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나사를 어떻게 까먹고 그 플러그를 거기다가 이렇게 닫았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실제 그랬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결함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나사를 꽂아야 될 때에 나사를 꽂지 않았다? 이 나사 꽂았던 그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진짜 심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알래스카 항공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이 737 맥스 9 기종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사가 너트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좀 풀어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분명하게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여러 기종들에 대해 가지고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갔지만 아무런 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737 맥스 기종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추락 2건 일어나지, 뭐 사망자 다 사망했지, 뭐 딱꿍 날라가지. 이 737 기종이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진 기종이거든요. 1960년대가 50년대 그때 만들어진 그 기종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개량을 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원래는 엔진이 조금 했었는데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엔진이 커지면서 엔진이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이 기체에다가 달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엔진을 앞으로 빼고 위로 올리고 막 별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37 기종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이 비행기 바퀴 있지 않습니까? 이 바퀴가 너무 짧대요. 짧은데 이게 또 길게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이 비행기 바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공간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의 이 바퀴를 이렇게 날 때만, 착륙할 때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737 기종 단종을 시키고 이제 다음 기종을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비행기를 이제 타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려는 사람들이 737 기종을 지금 기피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더라도 이제 다른 기종을 타고 비행기를 자신의 여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금 더 비싸더라도 737 기종은 무조건 지금 피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보잉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보잉의 임원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경영진들이 무조건 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737 기종을 진작에 단종을 해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개량을 해가지고 쓰는 이유는 또 다른 비행기를 이제 다시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737 기종 계속 쓰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실제로 737 기종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빨리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실질적으로 여행객들이 737 기종을 기피를 하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제 주문을 했었던 737 기종 있지 않습니까? 이 737 기종을 어쩌면은 이제 캔슬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에 있는 이 린에어라고 하는 또 저가 항공사가 있거든요. 이 저가 항공사에서 그 737 기종 만약에 캔슬하면은 우리가 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뒤에 어마무시가 많은 이런 항공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비행기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이 저가 항공을 운행을 더 빡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737 기종 이 보잉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 여객기 시장에서 1위지 않습니까? 최강자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네요. 이 보잉 빨리 737 기종 이제 다음 모델을 내놔야 하면은 얼마나 쫓아가는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노숙자 문제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노숙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하버드에서도 이렇게 또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미국의 노숙자들 수는 6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전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노숙자의 수가 12%나 증가를 한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에서 이 노숙자들의 수가 이렇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이 미국의 이 렌트값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월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미국의 노숙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월세, 이 평균 월세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을 보면은 재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23%나 늘었다. 월세가 23%가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이렇게 월세가 너무나 비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 월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노숙자로 전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또 보고서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은, 절반이요, 절반. 50%가량은 월세를 내고 있으면서 그 월세를 감당을 하기 힘든 그런 인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월세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노숙자들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 미국에서 보면은 지금 이 도심지로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하여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노숙자들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도심지로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월세가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지에서의 이 노숙자들의 수가 계속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느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빨리 노숙자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집값, 이 렌트비를 먼저 빨리 잡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 미국 이 월세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도대체 이 월세 못 내겠다. 계속 이 월세 이 밀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법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월세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람이 진짜 살고 있다고 하면은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는 그 법안. 왜냐하면은 이 노숙자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제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런 법안이 이렇게 또 생기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월세인 것 같습니다. 이 월세를 빨리 먼저 좀 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세가 이 버는 것에 비해 가지고 더 계속해 가지고 비싸다고 하면은 이런 노숙자 문제는 절대 해결을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플로리다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플로리다에서 앵거 매니지먼트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분노 조절을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좀 분노 조절 좀 하라고 이렇게 또 치료를 해주는 그런 앵거 매니지먼트 그 치료사가 있다고 해요. 그 치료사가 자신의 분에 못 이겨가지고 노숙자를 살해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앵거 매니지먼트 이 치료사, 분노 조절 이 치료사가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화를 못 이겨가지고 총을 뽑아들고 사람을 쏴주겠다
그리고 이 노숙자를 쏴 죽인 다음에 자신의 이제 차량에다가 이 시신을 실었다고 합니다. 트렁크에다가 싣고 이 시체를 유기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누군가 시신을 싣는 걸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잡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남성을 보면은 50대라고 하거든요. 50대면서 앵거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으면서 며칠 전부터 이 노숙자랑 좀 실랑이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실랑이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강아지가 있는데, 자신의 강아지를 이렇게 또 괴롭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 개를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실랑이가 오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분을 못 이기고 총을 뽑아들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하니까,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앵거 매니지먼트 치료사였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니, 이런 앵거 매니지먼트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일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메인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동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한 주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주택 근처에 이렇게 또 호수 같은 게 이렇게 또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얼어 있었다고 하네요. 얼어 있다가 50대 아빠랑 그리고 이 자신의 아들, 이 4살짜리 선이 있었는데, 이 선이 이 호수인가 이 연못에서 이 얼어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고 합니다. 빠져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50대 아빠가 거기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건졌다고 합니다. 빨리 건져가지고 아이는 살렸지만 결국에는 자신은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진짜 이 겨울에는 이런 뭐 야외 활동 같은 거 할 때나 뭐 고를 때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얼음이 얼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린 아이들이나 뭐 어른도 당연하죠. 어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는 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또 콜로라도라고 합니다. 콜로라도에서 어느 이제 파스토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이제 교회 목사겠죠. 이 교회 목사가 이렇게 자신의 신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크립토 커런시 어느 이제 암호화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라고 자신의 신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암호화폐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받았는데, 자그마치 130만 달러나 받았다고 합니다. 130만 달러나 받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암호화폐가 진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암호화폐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를 보니까 그 투자금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다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다 써버렸나 봐요. 그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신의 이 교회를 이렇게 임프로브 하는데 다 썼다고 하네요. 야, 진짜 이 또래 같은 새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이렇게 또 기독교가 뿌리 깊게 박힌 그런 이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이비 같은 그런 교회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실 때는 정말 좀 잘 알아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좀 정신 좀 차리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크루즈선이 엊그저께 토요일에 출항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로열 캐리비안에서 크루즈선 이제 회사죠. 이 로열 캐리비안에서 아이콘 오브 시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이 크루즈선을 이렇게 또 사상 처음으로 이제 출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랑. 이 크루즈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이 크루즈선이라고 하는데, 이 크루즈선을 보면은 여기 위에서 보시다시피 무슨 놀이동산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대요. 이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출항을 하게 되면서 여기 안을 보면은 20층이라고 합니다. 대기 20층이래요. 대기 20층에다가 7,600명을 이 패센저를 7,60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뭐 어느 한 이제 조그만 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층이 20층에다가 거기에다가 워터 슬라이드가 6개가 있고, 그리고 스위밍풀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7개.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길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도심지 마냥 이렇게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프로men에도 있고, 그리고 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 타이타닉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타닉이 그 당시에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이제 크루즈 선이지 않았습니까? 그 타이타닉 호보다 5배가 크다고 합니다. 5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커다란 크루즈선을 이제 만들어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로열 캐리비언사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7,600명이나 이렇게 또 태우고 플로리다 이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또 출항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타보고 싶네요. 갸부럽네요. 갸부럽고요. 이 아이콘 오브 시, 빨리 여기 LA에도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LA 오면은 이제 당장 타러 가고 싶네요.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이 크루즈선이 출항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환경 단체도 있었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 크루즈선이 항해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폴루션을 일으킨다. 이 메탄 같은 걸 방출하는 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그런 이제 환경 단체도 있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갸부럽고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뚱재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만율이 굉장히 높은 이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 포테이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자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 감자를 무지하게 많이 먹거든요. 이 감자 섭취량이 채소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데, 그러면서 과연 이 감자를 우리들은 채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은 곡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이 이렇게 또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이 급식을 보면은 이 베지터블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베지터블이 들어가야 되는데 프렌치 프라이 감자가 베지터블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린색, 이 초록색의 샐러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감자튀김이 베지터블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또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주는 것을 감자튀김으로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로비가 어떻게 들어갔길래 이 베지터블을 이 감자튀김으로 이렇게 변모돼가지고 이 어린아이들, 이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뚱돼지로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감자를 베지터블로 봐야 하는지, 이 채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은 곡물로 봐야 하는지, 그레인으로 봐야 하는지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감자 솔직히 맛있죠. 굉장히 맛있는데 이 감자가 좀 나쁘게 변모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자튀김이지 않습니까? 이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를 먹더라도 햄버거의 단짝인 이 감자튀김을 먹는다고 하면은 햄버거만 먹으면은 그렇게 살이 많이 안 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살이 굉장히 많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자튀김이라고 하거든요. 감자를 오일에다가 튀기게 되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이 이 기름이 엄청나게 붙다 보니까 감자튀김을 먹으면 그렇게 살이 많이 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많이 봤거든요. 햄버거만 먹어서는 뭐 살이 많이 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서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감자튀김이랑 그리고 콜라만 빼고 이 햄버거랑 그리고 물만 마셔라 라고도 이렇게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듯 감자에 대한 논란이 지금 미국에서는 뭐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미국의 급식, 이 미국의 급식을 보면은 저희 애들도 이 퍼블릭 스쿨 다니면서 이 미국의 급식이 진짜 형편없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안 먹고 웬만하면은 도시락 좀 싸달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감자튀김이 이 베지터블이니까 샐러드를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진짜 이거는 웃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돼지로 이렇게 또 변모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이 S&P 500은
플러스 0.1%, 네, 그리고 이 나스닥은 플러스 0.3%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혼조세로 네,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네, 바로 네, 이 FOMC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 FOMC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이 미국의 네, 이 금리가 아마 동결이 되겠죠. 네, 동결이 될 터인데 이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이제 네, 금리는 동결이 되겠지만 연준이 네,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금리가 언제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힌트를 이렇게 또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은 이렇게 좀 관망세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지켜보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지켜보면서 지금 좀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는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FOMC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네, 엄청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Magnificent Seven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네,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도 네,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네, 좀 많이 흔들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네,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네, 이 AI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네, 가파르게 되고 있으면서 네, 뭐 엔비디아 주식도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AMD 주식도 오르고 있고 네, 인텔은 내려가고 있고요. 네, 인텔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 TSMC 있지 않습니까? 네, TSMC는 계속해가지고 시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어제 같은 경우로 보면은 네, 이 TSMC의 네, 주식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바람에 네, 뭐 홍콩 시장과 네, 거기 이제 아시아 시장이 덩달아 같이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한동안 이 PC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얼어붙지 않았었습니까? 얼어붙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PC들도 이 AI 칩이 들어간 그런 이제 PC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삼성의 S24 이 핸드폰이 나오게 되면서 AI 칩이 이렇게 접목이 된 그런 핸드폰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S24뿐만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들도 AI 칩이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자체 내에서 AI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그리고 이 AMD 이 AI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요즘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TSMC도 이 AI 칩을 위탁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SMC 역시 이렇게 덩달아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 TSMC의 시총이 6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6천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시총이 테슬라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테슬라를 넘어서면서 이 Magnificent Seven에 들어가게 됐다라고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AI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또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로봇인데요. 이 아이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룸바라고 하는 이 로봇 청소기 만드는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로봇을 보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아이로봇을 인수를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 이렇게 또 나온 것을 보면은 아마존에서 이 아이로봇을 인수를 하는 것을 포기를 하기로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를 하면은 이 유럽에서 제동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 이 모노폴리다. 이것은 독점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럽 쪽에서부터 이렇게 또 제동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존이 이 아이로봇을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해결을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나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존은 그냥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자마자 이 아이로봇에 있는 이 직원들 31% 정도가 지금 잘린 상태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CEO도 사임을 했다고 하고 이런 악재가 이렇게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아이로봇의 주가는 오늘 10%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뉴스에 올랐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로봇 지금 뭐 난리 났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았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막 지났을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 전기차 판매가 엄청 났었는데,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보면은 이 IRA 액트라고 해가지고 전기차에다가 주는 그런 이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7,500달러. 그 7,500달러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차들에만 줬잖아요. 그런 차들에만 주다가 올해부터는 좀 더 심해져가지고 이 미국에서 만드는 이제 배터리를 써야지만 7,500달러 다 주는 그렇게도 이렇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IRA 액트에 좀 루폴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루폴이냐면은 무슨 이렇게 또 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리스라고 합니다. 이 전기차를 리스를 하면은 이 7,500달러를 받아가지고 이 리스에 넣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 리스를 했다고 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 전체 리스 중에 60% 정도가 전기차였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리스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리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거의 보통 3년 하거든요. 리스를 3년 하는데 3년이 끝날 때쯤이면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3년이 끝날 때쯤이면은 2026년도거든요. 그러면은 2026년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중고차, 이 전기 중고차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전기차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를 보면은 이 배터리가 가장 큰 부분을 이렇게 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이 전기차들이 배터리가 어떻게 데그레데이션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중고차의 가격이 매겨질 것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나온 이런 새 차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 배터리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3년 뒤에 지났어도 이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이 자동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 전기 시장에 쏟아진다고 하면은 2026년도에는 분명히 전기차 중고차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죠. 저는 좋을 수밖에 없죠. 저는 웬만하면은 차는 다 중고차만 사거든요. 제가 차를 사면서 아마 30 몇 대, 한 40대 정도를 이렇게 또 있었는데, 40대, 50대 정도인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대 정도만 새 차 샀고, 다 중고차를 이렇게 또 사고 팔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2026년도에 중고차가 이렇게 또 쏟아진다고 하니까, 중고차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아, 2026년도에는 분명히 차를 한 대, 아직도 멀었네요. 멀어봤자 2년이네. 2년 뒤에는 중고차 한 대, 이 전기차로 새끈한 걸로 한 대 또 구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중고차 가격, 이 전기차, 중고차 가격 빨리 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서 리스를 해가지고 이 IRA 이 7,500달러 이 보조금을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 진짜 엄청나게 이 전기차를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테슬라를 이어가지고 2위라고 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이렇게 합하면은 전기차 팔리는 것을 보면은 2위라고 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진짜 현대기아가 이 전기차 시장에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발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진짜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 X, 예전에 트위터였던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소셜 서비스 이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X를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하면서 좀 거의 내비로 뒀거든요. 내비로 두면서 이 X에서 보면은 이 X가 굉장히 좀 뭐 쓰레기 같은 그런 이제 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일드 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동 성착취 같은 그런 컨텐츠들도 올라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이 X는 텍사스에다가 100여 명 가량을 이렇게 또 하이어를 해가지고 X 단속팀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뭐 차일드 폰 같은 거나 이런 아동 성착취물 이런 신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프리덤 오브 스피치도 어느 정도 이제 법적 안에서 이렇게 또 되어야지 이렇게 또 법 밖에 불법으로까지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크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로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제 또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가자지구에다가 공습을 하게 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215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의 이제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 사망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26,00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 무장 조직에 이 공격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기는 가지만 그런데 이 사망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을 한 지가 114일이 지났다고 하거든요. 114일이 지나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또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의 땅굴 80%는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만들어 놓은 이 터널 있지 않습니까? 이 땅굴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뭐 벙커버스터 뭐 미사일도 쏘고 그리고 바닷물을 끌어와가지고 이 땅굴에다가 쏟아 넣는 그런 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굴이 아직도 80%나 건재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그냥 전쟁만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또 끝나고 그냥 휴전으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중동은 너무나 많은 이런 컨플릭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뭐 전 세계 가장 큰 화약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빨리 좀 평화가 찾아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own. Missing someone